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휴림 로봇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금일 기준 마이너스 10%에 준하는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러한 증시 영향으로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다. 이 회사의 뭐 자체적인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 만큼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는 가능성, 그리고 오히려 저가 매집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이 종목의 방향성 정확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자, 내용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자, 좋아요 따봉이랑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지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MACD, CCI, OBP 그리고 OBV 관점에서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MACD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MACD 관점에서 여기를 보시면은 기준선 현재 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 속에 있다. 자, 하락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으로 이제 CCI 관점에서 보시면은 CCI는 이제 과매수와 과매도를 체크를 해내는 거죠. 자, 단기적인 반등 포인트가 언제 나오냐? 자, 이거를 확인하는 게 바로 이 CCI 지표다. 자, 지금 현재 이 영선을 이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래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구간까지는 약간의 하락이 좀 더 나와줄 수 있다. 자, 언제까지 빠지지? 자, 이렇게 그냥 막연한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지표를 보면서 요 정도 흐름까지는 충분히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저가 매집의 기회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갈 수 있겠죠. 자,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 자체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증시의 영향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바닥 구간만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다라면은 지금의 하락을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OBP 관점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가의 반등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OBP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를 만들어 놓고 지지권에 도달을 하면은 반등을 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자, 지금 현재 가격이 꺾였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을 넘긴 상태고, 상당히 매수세가 좋았다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투심은 너무나도 안 좋은 상태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빠지냐? 자, 하단에 여기 OBP 새로운 지지권이 여기 하단에 있죠. 자, 요만큼의 약간의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CCI도 마찬가지고 OBP도 마찬가지고 요 정도만큼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이는 MACD 지금 상승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는 이거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준선 관점에서 봤을 때 MACD가 지금 올라갔다가 살짝 꺾이면서 요 정도 상태입니다. 자, 제가 볼 때는 MACD가 이렇게 크로스하는 과정에서 이런 흐름을 저는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또 반등이 나와줄 거다. 자, 여기 CCI나 요 하단에 OBP, 이 두 가지 지표 관점에서도 제가 약간의 하락을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OBV 관점이에요. 자, 자금이 현재 유입이 되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기준선 관점에서 봤을 때 요런 흐름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자, 여전히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자금 흐름은 플러스다. 자,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OBV는 여전히 플러스를 유지해주고 있고, 자금의 큰 이탈도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구간을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상으로도 중심선까지는 한번 터치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 정도만큼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더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자, 거래량도 하단을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이렇게 아랫골이 만들어주고 터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계속해서 우리는 매수로만 타점을 잘 잡아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텔레그램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편하게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자, 들어오셔서 수익까지 얻어갈 수 있는 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방에 입장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매일 문자를 드릴 겁니다. 자, 매일 아침 8시 30분마다 시초가 단타 종목을 2개씩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은 신테카 바이오와 G2G 바이오를 드렸습니다. 자, 당일 트렌드에 맞춰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증시 하락에 대한 영향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월봉 흐름이 탄탄한 종목으로만 매수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010-8003-1173번으로 시초가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자, 매일 아침 8시 30분마다 시초가 단타 종목 2개씩 여러분들께 문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 속에서 조건 검색 시, 그리고 이제 전자책, 심슨 예언, 그리고 추천주에 대한 설명까지 다양하게 내용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자, 좋아요 따봉이랑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 마스터 가이드북. 자, 투자에 대해서 항상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책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 책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초급편 주식의 구조와 시장의 원리부터 해서 쭉쭉 내려가면은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중급, 재무 분석, 산업 분석의 기술 해서 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거래할 때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고급편까지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기초가 아니고 중급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이 자,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 삼성, 현대, 자, 그리고 LG, 자, 이런 대기업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되는 투자 포인트들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이런 투자 철학과 생존 전략.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책 내용 같은 경우는 총 38페이지짜리입니다. 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자, 받아가시면은 하루면은 읽어볼 수 있는 양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때 책상 한 켠에 놓고 참고하면서 참고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출판 전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나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010-8003-1173번으로 자,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직접 만든 자, 이 주식 투자 마스터 가이드북 자, 이 PDF 파일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착순 100명으로 자, 진행이 되는 만큼 자, 이번 기회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주를 찾아낼 수 있는 자, 이 검색식 시가갭 거래대금 폭증의 유형으로 자, 세팅하는 방법을 자,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은 7번까지 있죠. 자, 총 7개의 자, 구성 요소로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 가격 같은 경우는 자, 1,000원부터 3만원까지로 자, 설정을 할 거고요. 당일 변동성 가지고만 거래를 해가지고 당일 단타로 이제 거래를 끝낼 거기 때문에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자, 1,000원 단위부터 자, 제가 이렇게 검색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당일 아침 급등주를 하면 당연히 시가 갭상승이 나와야겠죠, 여러분들. 자, 근데 갭상승이 크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딱 3% 자, 요 정도 수준으로 정해줄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장중 등락률이에요. 자, 물론 아침에 땡하자마자 자, 거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장중에 여러분들이 9시에서 10시 사이에 조건 검색식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는 종목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자, 시가 변동성이 3%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자, 바로 빠지면 여러분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상승률 자, 5% 자, 이상으로 맞춰줄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체크할 수 있는 겁니까? 자, 아침에 3%가량 상승을 준 다음에 상승 탄력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통상 5%가 넘어가게 되면은 자, 10%까지 단기적으로 한 단계 더 점프업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 이 흐름을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승 탄력이 강해지려면은 거래 대금도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당일 누적 기준 자, 100억인데 여러분들이 만일 장 초반에 살펴보고 끝낼 거다라고 하시면은 30억 수준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검색 식상에서는 딱 30억을 최소치로 해서 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거래량 급증이죠. 오늘만 많은 게 아니고 20일 평균치보다 3배가 많아야 된다. 자, 그래서 세팅도 300% 이상으로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상승을 시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상단에 자, 이런 저항대라고 그러죠. 소위 말해서 매물대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매물대를 돌파를 한 그런 케이스만 잡아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격도 과열 방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에 뛰어들었다가 자, 고점에 꼭다리에 물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5일선 이격도 같은 경우는 120% 이하로 해줄 겁니다. 자, 이 내용들에 맞춰서 이제 조건 검색 시상에서 세팅을 좀 할 건데 자, 다른 영상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검색식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팅하는 과정 거짓 없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내용 보시면은 제가 이미 이렇게 설정을 좀 해놨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선택이 되는지 보시면은 자, 코오롱 우부터 자, 세연물산, 파수, 휴네시온, 신플랫폼 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자, 일단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윗꼬리들이 깔리고 있습니다. 자, 윗꼬리가 깔린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는 장 초반 이 구간에서 거래를 한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할 때 단타하고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자, 다른 종목도 보시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어요. 무려 23%까지 갔다가 9%까지 빠졌기 때문에 최소 10% 이상 먹을 수 있었다. 자, 그리고 파수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18%까지 갔다가 7%까지 하라 그랬기 때문에 자, 이것도 못해도 10% 이상 충분히 여유롭게 먹을 수가 있던 종목. 자, 세원물산도 마찬가지고 자, 대진첨단소재 자, 이 종목은 바닥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탄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고가 무려 24%까지 갔어요.
자, 제가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에 선정되는 종목들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사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다 공통적으로 다 이래요, 형태들이. 자, 근데 이거를 우리는 아침에 검색식으로 잡아갈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가격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주식 가격을 검색을 해줄 겁니다. 자, 가격 조건 검색을 하셔서 하단에 주가 범위 이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기다가 1,000원 이상 3만원 이하로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한다? 옆에 보이는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 주가 등락률에 대한 얘기죠. 자, 주가 등락률은 요 하단에 있습니다. 요 바로 아래 보시면 주가 등락률 이거를 누르시면 된다. 자, 주가 등락률 자 클릭을 하셔가지고 자 위에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3%로 맞춰줄 거예요. 자, 마이너스는 왜 하느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단기간 눌렸다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캐치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마이너스 3%부터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같은 표에서 두 번째 기준에 또 추가를 해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위에를 클릭을 하고 5% 이상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아침 시가 기준 마이너스 3%에서 자, 3% 사이. 자, 이 흐름을 만들어준 다음에 자, 우리가 검색이 되는 시점에서는 5% 이상으로 현재 올라와 준 자, 그런 종목, 강한 종목만 자,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해준 다음에 추가 버튼 자,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자, 거래대금 검색을 해주시면은 자, 하단에 거래량, 거래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은 거래대금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눌러주고 여기다가 뭘 한다? 30억을 여러분들이 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단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3천을 적으시면은 이게 뭐다? 이게 30억이다. 자, 다음으로는 자, 거래량 비율을 자, 해줄 거예요. 거래량 비율. 자, 마찬가지로 적어줄 겁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주면은 자, 거래량 거래대금의 하단에 보시면 거래량 비율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20봉 평균 거래량 대비 300% 이상.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1봉전으로 바꿔야 돼요. 자, 이걸 0봉전으로 하면은 자, 오늘까지의 평균 거래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어제까지의 평균 거래량 대비 자, 오늘 날짜로 300%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자,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자, 왜 그러냐? 초기 세팅 값이 0봉전으로 돼 있어요. 자, 이거를 1봉전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다음으로는 매물대죠. 여기다가 매물대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거래량 거래대금 칸에 하단에 보시면 매물대 돌파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눌러주시면 자, 상단에 이거는 간단합니다. 20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자, 추가를 눌러준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자, 이번엔 좀 많아요. 다른 것과 다르게. 자, 이동평균 이격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자, 주가 이동평균란에 자, 이동평균 이격도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눌러주시면 자, 초기값이 종가 5, 종가 20 해서 5와 20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버려 두고 자, 하단에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자, 100에서 120% 1회 이상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요것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만 만지시면 된다. 그런 다음에 이것도 이제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검색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오는 종목들이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 종목은 매일매일 달라지겠죠? 그날 이렇게 윗꼬리가 생기는 종목들로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바닥 구간에서 장 초반에 잡아갈 겁니다. 자, 이 검색식은 언제 쓰는 거라고요? 장 시작하고 직후에 사용을 하는 거다. 자, 여러분들도 이 검색식 하나면은 자, 이렇게 윗꼬리 편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검색식 설정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 자, 010-8003-1173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자, 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자, 이 연락처로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면은 그 또한 제가 빠르게 자, 피드백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수많은 예언 중 가장 대중적인 이야기를 꼽으라면 단연 심슨 가족 더 심프선즈일 것입니다. 단순한 미국 코미디 만화로 시작했던 이 시리즈는 30년 넘는 세월 동안 현실을 예견하듯 놀라운 장면들을 그려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팬데믹, 가상화폐의 등장, 심지어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까지 심슨이 남긴 수많은 에피소드들은 단순한 웃음거리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묘한 암시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증시를 보면 이 만화의 예언이 다시금 현실이 되고 있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25년 코스피가 드디어 4,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단순히 숫자 하나가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년간 횡보하던 시장이 구조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심슨이 풍자했던 기술과 돈이 결합한 세상, AI가 지배하는 사회, 대기업의 재편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어떤 종목을 꼭 잡아야 하는가? 현재의 코스피 4,000은 단순한 경기 회복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번 상승은 완전히 새로운 성장축의 등장,
성장, 즉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과거 증시가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구조 위에 있었다면 이제는 AI, 데이터, 로봇, 친환경, 방산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기업들이 단순한 방향 제시를 넘어 실제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은 반도체와 AI 서버 인프라 투자를 동시에 확대하며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현대차그룹은 자동차를 소프트웨어 정예 차량 SDV로 바꾸는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LG그룹은 배터리와 친환경 소재에 올인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포스코그룹은 2차 전지 소재와 수소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심슨이 보여줬던 기술이 인간 사회를 재편하는 흐름 그 자체입니다. 심슨은 이미 수년 전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기업들이 데이터와 AI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상을 그렸습니다. 당시에는 과장된 상상처럼 보였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정확히 그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코스피 4000을 만든 주역 역시 이 같은 변화를 주도한 기업들입니다. 반도체와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을 견인했고, 방산과 친환경 인프라 확대로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체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초점은 이미 오른 대형주가 아니라 다음 사이클에서 새로운 주인공이 될 기업들입니다. 심슨의 예언처럼 세상의 중심은 언제나 변해왔습니다. 과거 증시의 주도주는 조선, 철강, 자동차였습니다. 그 다음은 반도체와 전기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로봇, 데이터 센터, 국방, 신소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AI 산업 전환 예산이 150조 원 규모로 확대되고, 로봇 국방 에너지 관련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과 수주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기업이 이 흐름의 중심에 있는가입니다. 심슨은 모두가 같은 미래를 본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미래를 미리 본 자, 그리고 그 변화를 현실로 바꾼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예를 들어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단순히 서버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AI 칩 설계와 패키징, 냉각, 데이터 처리 인프라까지를 함께 구축하는 기업이 진짜 승자가 될 것입니다. 로봇 분야에서는 단순한 로봇팔 제조가 아니라 산업용 로봇 플랫폼과 AI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결합한 기업이 주도권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심슨의 세계에서처럼 기술 하나가 산업 구조 전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시세가 아니라 10년을 바꿀 변화입니다. 코스피 4000 시대에 진입한 지금 투자자는 단순히 주가의 높고 낮음을 따지기보다 위치를 보아야 합니다. 이 기업이 산업 구조의 중심에 서 있는가, 변화의 수혜를 가장 먼저 받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실적으로 이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향후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시장은 늘 같은 순서로 움직입니다. 먼저 변화의 신호를 읽은 소수의 자금이 들어옵니다. 다음에는 실적이 확인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참여하고, 마지막에는 대중이 뒤늦게 몰려듭니다. 지금은 바로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의 구간입니다. 즉, 미래의 대세 종목을 선점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심슨은 한 장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가올 일은 이미 우리 곁에 있다. 이 말은 지금 한국 증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AI, 반도체, 로봇, 친환경, 국방, 데이터 이 5가지 키워드는 이미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 그 모든 잠재력을 가격에 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예언이 현실이 된 지금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종목들을 문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심슨이 보여준 미래, 그리고 지금 우리 증시가 보여주는 현실, 이 둘의 교차점에 있는 기업들이 바로 다음 사이클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심슨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코스피 4000의 흐름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새로운 주인공을 미리 잡는다면 그건 예언이 아니라 준비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상단 연락처로 010-8003-1173 문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해당 종목 리스트와 해설이 담긴 문서를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바이오 시장에서 급부상 중인 두 종목 신테카 바이오와 G2G 바이오가 동시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기업이 최근 어떤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떤지 뉴스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신테카 바이오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 전문 기업으로 최근 구글 클라우드와의 협업 소식이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회사는 구글 클라우드 기반의 AI 신약 개발 환경을 구축하면서 데이터 분석, 효율성과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면서 기존 대비 연산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신약 후보물질 발굴 속도도 크게 빨라졌습니다. 이 소식에 신테카 바이오의 주가는 단기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료 AI 산업에 9,400억 원 규모의 연구 투자를 결정하면서 AI 기반 신약 개발 기업인 신테카 바이오가 직접적인 수혜주로 부각되었습니다. 정부의 투자는 의료 데이터 플랫폼, 신약 개발 알고리즘, 유전자 빅데이터 분석 등 핵심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며, 신테카 바이오는 이미 이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으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호주 퀸즐랜드 의학연구소와 공동으로 AI 기반 만성
만성폐쇄성 폐질환 COPD 치료제 개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AI를 활용해 신약 후보 물질을 단기간에 도출하고 전임상 단계까지 빠르게 진전시킨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신테카 바이오는 이를 통해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며 향후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수익 모델 확보가 기대됩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대규모 신약 후보 물질 발굴 프로젝트인 에셋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AI 플랫폼을 통해 수백 개의 후보 물질을 빠르게 분석하고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선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신테카 바이오의 고유 자산이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와의 계약이 순항하면서 매출 성장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글이 한국 AI 헬스케어 기업 중 유일하게 신테카 바이오의 연구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점이 큰 상징성을 가집니다. 구글의 글로벌 클라우드 네트워크와 신테카 바이오의 AI 분석 시스템이 결합되면서 이 회사는 향후 글로벌 신약 개발 시장에서 AI 신약 개발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하자면 신테카 바이오는 데이터와 알고리즘, 글로벌 협업 구조를 기반으로 성장의 기초 체력을 갖춘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G2G 바이오입니다. G2G 바이오는 최근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차세대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 기업으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CPHI와 바이오 유럽 행사에 참가해 글로벌 제약사들과 총 70건 이상의 미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회사는 이노램프 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약물 제형을 선보였으며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G2G 바이오는 미국 학회에서 3개월 지속형 제형 기술을 공개하며 시장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기존 비만 치료제나 치매 치료제는 매일 혹은 매주 투약이 필요하지만 이 회사의 기술을 적용하면 한 번 투여로 3개월간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복약 수능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실제로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위고비, 오젬픽 등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G2G 바이오는 이미 위고비의 핵심 성분 GLP-1 계열 관련 특허를 되살리는 데 성공하면서 특허 장벽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또한 자체 기술을 활용해 치매, 조현병 치료제 등 중추신경계 질환 CNS 영역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학회에서 장기 지속형 조현병 치료제 제형을 공개하면서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더불어 회사는 새로운 빅파마와 공장 실사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가능성을 의미하며 시장에서는 연내 빅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주당 2주 배정 무상 증자를 단행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섰습니다. G2G 바이오의 이노램프 플랫폼은 기존 약물의 반감기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독자 기술로 지속형 제형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들의 파트너로서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정리하자면 신테카 바이오는 AI 기반 신약 개발의 선두주자, G2G 바이오는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의 혁신 기업입니다. 두 기업은 모두 정부의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과 글로벌 제약사들의 파트너십 확대 흐름 속에서 구조적인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과 같은 조정장에서도 시장이 회복될 때 가장 먼저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섹터입니다. 기술력, 데이터, 글로벌 확장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이 두 종목은 중장기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핵심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010-8003-1173번으로 추천주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도 내일부터 문자로 관련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꼭 잡아가셔서 안정적인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오늘도 강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끝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나 시장의 본질을 보면 지금은 무너지는 구간이 아니라 조정 구간, 즉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 지표와 글로벌 자금 흐름,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하락은 일시적이며 길게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먼저 이번 급락의 주요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가 약세를 보이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발언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달러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자금을 빼서 달러 자산으로 옮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외국인 순매도가 하루 만에 1조 원을 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이 다시 커지면서 유가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국제 원자재 시장이 흔들린 점도 증시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단기적인 충격일 뿐 장기적인 추세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3분기 GDP는 전기 대비 0.6%, 전년 대비 2.2% 성장했습니다. 특히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반도체, 조선, 배터리 분야에서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대형 수출주들의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 합계는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했습니다.
즉 실적이 받쳐주는 장세에서 나타나는 하락은 공포의 폭락이 아니라 건강한 숨 고르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경기 대응 의지도 확실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국방,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대폭 확대되며 민간 중심의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과 무관하게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는 재료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AI 관련 산업은 이미 글로벌 자금이 집중되는 영역으로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으면 이 분야의 종목들이 다시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내부 지표로 보더라도 바닥 신호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심리를 보여주는 투자심리지수는 70선까지 내려왔는데 통상 이 구간은 과도한 공포로 인한 저점 매수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은 9배 수준으로 글로벌 평균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다시 매수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미국의 소비자물 가지수 CPI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실업률도 4% 안팎으로 안정적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다시 유동성이 위험 자산으로 돌아오고 한국처럼 기업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금리 전환 국면에서는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2020년, 2019년, 2016년 사례가 모두 그랬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기일수록 시장의 본질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금의 하락은 시장을 무너뜨릴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장기 상승을 위한 에너지 재충전 구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대형 수출주와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관과 연기금도 11월 초부터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하락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해야 할 일은 공포에 휩쓸려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오른 테마주는 줄이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핵심 산업주 중심으로 비중을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AI, 반도체, 방산, 원전, 전력 인프라와 같은 국가 전략 산업은 여전히 장기 성장성이 뚜렷하며 이번 조정 국면이 지나면 가장 먼저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등에 쫓겨 매수하는 것보다 조정 구간에서 차분히 비중을 늘리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어제의 급락과 오늘의 약세는 시장이 무너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지금은 경제와 실적, 정책 모두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자금도 장기적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정은 길지 않을 것이며 이번 하락은 다음 상승을 위한 발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냉정하게 기회를 준비하는 시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즉, 이번 조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공포 속에서 기회를 찾는 투자자가 결국 웃게 되는 시점입니다.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 양질의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단 연락처 010-8003-1173으로 감사라고 문자 하나씩 남겨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